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섹스 스캔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트레버 바우어는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동의하지 않은 변태적인 행위는 물론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면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선수들은 빠르게 합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우어는 재판으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억울한 부분은 당연히 밝혀야겠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 소속팀인 다저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바우어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재판에 돌입하면서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출전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출장 정지 징계가 아니라 행정명령은 연봉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이에 6월 29일이 마지막 출전이었던 바우어는 출장금지 행정명령이 8월 7일까지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우리 돈 63억 원에 해당되는 550만 달러를 받고도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550만 달러는 올해 샌프란시스코가 10승 4패 2.87을 기록 중인 디스클라파니에게 준 600만 달러 연봉과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는 건데요. 이대로 올 시즌이 날아가 버린다면 바우어는 17경기에서 8승 5패 2.59에 그치고 다저스는 부상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갑자기 이탈해 심각한 피해를 입힌 선수에게 4천만 달러를 쓴 셈이 됩니다. 다저스 선수들은 이 문제가 터진 후 바우어의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모두 끊었는데요.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다저스 선수들이 바우어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저스 구단 또한 바우어 관련 상품을 모두 철수시킨 상황인데요. LA타임즈는 설령 1억 200만 달러를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바우어와의 관계를 당장 끊어야 한다는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바우어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저스는 선발 투수 영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데요. 다저스는 호세 베리오스, 마이클 피네다, 데니 더피 등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최우선 목표는 맥스 슈어저입니다. 워싱턴은 슈어저를 확실히 팔겠다는 입장이고 연장 계약이 있어야 거부권을 푼다는 보라스의 말과 달리 슈어저도 워싱턴을 떠날 마음을 굳혔는데요. 이에 슈어저를 문의한 팀은 14팀이 넘으며 그 중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팀들은 LA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샌디에고 파드리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보스턴 레드삭스, 뉴욕 매츠, 심지어 템파베이 레이스까지 8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어저는 매츠와 양키스에게는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며 내셔널리그 서부팀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슈어저 쟁탈전은 다저스, 자이언츠, 파드리스 세 팀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슈어저는 얼마 전 타격 연습을 하다 3두근에 살짝 불편함을 느껴 등판이 연기되긴 했지만 여전히 뛰어난 구위를 선보이며 9이닝당 12.2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데요. 샌디에고를 상대로 2경기 연속 부진한 피칭을 하기 전까지는 평균 자책점이 2.10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투혼을 선보이며 워싱턴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전력까지 있어 이번 마감 시한에 최대어가 된 상황입니다.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세 팀 중 유망주 상황이 가장 좋은 팀은 샌디에고인데요. 하지만 애덤 프레이저를 영입한 샌디에고는 사치세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크랙 킴브러를 영입하면서 팀 4위 유망주인 외야수 로버트 하셀에 에릭 호스머를 붙여보내는 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렐러 단장은 과거 애틀란타에서 킴브러를 데려왔다가 한 시즌 만에 보스턴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유망주 모으기를 한참 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슈어저급을 데려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저스에게 기회가 있고 다저스가 최근 트리플 A에서 홈런쇼를 하고 있는 포수 유망주 키버트 루이스를 내놓는다면 양곰스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워싱턴으로서는 충분히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루이스를 포기하기는 아깝지만 다저스는 이미 윌 스미스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슈어저가 월드시리즈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연장 계약 가능성이 있는 팀을 원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치세 계산용 연봉 총액이 2억 6,200만 달러로 2억 4천만 달러의 2차 기준까지 이미 넘어버린 다저스.
2억 500만 달러로 2억 1000만 달러에 육박했으며 내년 마이크 클레빈저가 돌아오는 샌디에고보다 현재 연봉 총액이 1억 5,800만 달러로 여유가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슈어저에게 연장 계약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앤드류 체이핀을 오클랜드로 보내고 카일 핸드릭스까지 내놓은 시카고 컵스는 브라이언트를 문의한 샌프란시스코에게 조이 바트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우어와 계약하는 바람에 페이롤 관리가 꼬여버린 다저스는 슈어저와의 연장 계약은 생각하지도 말고 크리스 테일러와 클레이튼 커쇼를 잡고 맥스 먼시와 연장 계약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트레이드에 미친 남자 시애틀 제리 디포토 단장은 오랜만에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팀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현재 평자책점 0.81을 기록하고 있는 팀 마무리 켄달 그레이브먼을 그것도 경쟁팀인 휴스턴에게 주는 충격적인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시애틀은 그레이브먼과 라파엘 몬테로를 보내고 조 스미스와 아브라함 토로를 받았는데 부진한 스미스와 몬테로의 이름을 지우면 그레이브먼과 토로 1대1 교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브먼은 트레이드 소식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디포토는 트레이드를 발표하고 난 후 팀 케미스트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걸 알았지만 팀의 미래를 위한 트레이드였다. 추가 트레이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지 말고 지켜봐달라. 올 시즌 이유를 내다본 거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토로에 대한 강한 믿음과 함께 킴브럴 같은 대형 마무리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포토가 하도 괴짜이다 보니 휴스턴에 그레이브먼을 보내 오클랜드를 견제한다는 황당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7월 31일 새벽 5시에 끝나는 이번 마감 시한은 디포토 때문에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디포토는 필라델피아로 가는 것 같았던 피츠버그 전환 선발 타일러 앤더슨을 인터셉트했는데요. 앤더슨을 놓친 필라델피아는 5연패를 달리고 있던 워싱턴에게 4대6으로 패했습니다. 트레이 터너가 1회 말이 끝나고 교체돼 트레이드 되는 게 아니냐고 했던 워싱턴은 터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조시벨이 1회 3런, 후안 소토가 2회 3런을 날렸습니다. 후반기 7개 홈런이 6개인 보토, 테일러, 솔레오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1위인 후안 소토는 좌안의 공을 밀어서 홈런을 만들었는데요. 첫 403경기에서 기록한 87개의 홈런은 블라디미르 게레로 시니어와 함께 몬트리올 워싱턴 타이 기록에 해당됩니다. 하퍼의 통산 첫 인사이더 파크 홈런과 맥커친의 백투백 홈런으로 6대4로 추격한 필라델피아는 9회 말 2사 2루에서 맥커친과 핸드의 재대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어제 핸드를 상대로 끝내기 3런을 날렸던 맥커친은 오늘은 삼진을 당했습니다. 워싱턴은 스트라스버그가 흉곽 출구 증후군 수술을 받고 시즌을 마감했는데요. 월드시리즈 MVP가 되고 나서 7년 2억 4,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스트라스버그는 이로써 2년 동안 26과 3분의 2이닝을 던지게 됐습니다. 애틀란타는 갈 길 바쁜 매치를 대파했는데요. 오스틴 라일리는 4회 말로 홈런과 6회 투런 홈런으로 6타점을 올리고 팀의 12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애틀란타는 오늘 9번째 말로 홈런으로 다저스와 공동 1위가 됐는데요. 애틀란타의 시즌 최고 기록은 1997년에 기록한 12개입니다. 카라스코가 가장 먼저 토요일에 돌아오는 매치는 선발로 나선 제러드 아이코프가 3과 3분의 1이닝 7피안타 5볼넷 10실점이라는 끔찍한 피칭을 했는데요. 디그롬은 8월 초에서 8월 중순, 오늘 2달 만에 피칭을 재개한 신더가드는 9월 1일 복귀가 목표라고 합니다. 내일 김광현이 등판하는 가운데 세인트루이스는 베이더가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홈런과 2루타 2개를 날려 데뷔 첫 3장타 경기를 만든 베이더는 후반기 11경기에서 4할 8푼 3리 9타점으로 시즌 타율이 3할, OPS가 0.9를 돌파했습니다. 3회 베이더의 선제 솔로 홈런, 4회 라미레스의 역전 투런 홈런, 7회 디용의 재역전 투런 홈런이 터진 경기는 결국 세인트루이스가 3대2로 승리했는데요. 오늘이 데뷔 첫 프로그레시브 필드 등판이었던 웨인라이트는 7이닝 8K 2실점 승리로 시즌 성적이 8승 6패 3.51이 됐습니다. 125와 3분의 2이닝이 내셔널리그 4위이며 경기당 6.28이닝을 소화하고 있는 웨인라이트는 10번의 7이닝 피칭이 12번인 잭 윌러에 이어 메이저리그 2위인데요. 3위는 9번인 잭 그레인키로 곧
만 40세가 되는 웨인라이트는 1981년생, 그레인키는 1983년생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에이스 플레어티가 첫 트리플 A 등판에서 31구를 던졌습니다. 옐리치가 코로나 확진으로 빠진 미러키는 피츠버그를 9대 0으로 완파했는데요. 오늘은 브렛 앤더슨이 6이닝 3K 무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에런 저지가 코로나에서 돌아온 양키스는 어렵게 템파베이를 꺾었는데요. 몽고메리가 5이닝을 5K 무실점으로 버텼지만 체드 그린이 6K 2실점, 브리튼이 8회 1실점하고 4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구속 103.1마일을 찍은 체프먼은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양키스는 체프먼이 최근 7경기에서 7이닝 13K, 3피안타 1실점이지만 최근 16경기의 평균자책점을 보면 선발이 2.02, 불펜이 5.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번의 타석에서 삼진 2개를 당했지만 안타와 볼넷을 하나씩 얻어낸 최지만은 올 시즌 좌완상대 타율이 2할 6푼 1리로 좋습니다. 그레인키와 같은 1983년생인 보토가 회춘에 성공한 신시내티는 컵스를 꺾었는데요. 보토는 홈런 2방을 날림으로써 4경기 연속 홈런과 함께 최근 4경기에서 5홈런 9타점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보토의 4경기 연속 홈런은 2005년 41세의 나이로 기록한 베리 본즈 이후 내셔널리그의 최고령 기록에 해당됩니다. 내일 김광현은 클리브랜드 원정 경기를 통해 6경기 연속 승리에 도전합니다. 샌디에고와 오클랜드는 스넬과 머나야가 좌완 맞대결을 하며 토론토와 보스턴은 더블헤더를 치릅니다. 에인절스는 앤드류 히니가 등판하며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는 뷰러와 디스클라파니가 격돌합니다. 그럼 저는 김광현 경기 해설과 오늘의 MLB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